제6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대 영재바둑 대결입니다. 3라운드를 백성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국의 대항전은 저희가 4기 때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6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두 판을 놓는데 네 선수 모두 1승 1패로 아주 호각의 진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현수 선수는 첫째 날은 승리를 거뒀지만 둘째 날 아쉬운 패배를 했었는데요. 예, 그렇죠. 어저께 중국 선수에게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가 워낙 잘 뒀기 때문에 아쉽다기보다도 중국 선수를 칭찬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되는 한중일대 영재바둑 대결. 먼저 대회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본대회는 합천군에서 주최하고 한국기원에서 주관합니다. 한국의 박현수 선수가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 천하오신, 오니시 류에이, 시아오홍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대회 구성으로는 이 풀리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2자 동률시는 승자승입니다. 3자 동률시는 공동 우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각자 1시간에 40초 촐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대진표를 보시면 각국의 네 선수가 1승 1패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선 박현수 선수가 지면 우승권에선 멀어지는 거고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2자 동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2자 동률이 나올 때는 승자승입니다. 네. 따라서 박현수 선수가 이긴다고 본다면은 중국 선수와 오니시류의 일본 선수가 이제 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야오신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 승자승으로 중국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오니시 류에이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승자승으로 해가서 박현수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열심히 둬서 반드시 이겨놓고 그 다음에 이 오니시 류에이 선수가 이기기를 좀 바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화타이페이의 3라운드 함께 하실 텐데 사실 시아오홍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은 기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3세 입단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재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대표 선수로 나온 만큼 또 실력이 만만치 않고 첫 판에서 중국의 선수에게 완승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봐서 오늘 박현수 선수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박현수 선수 자신의 별명인 악어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시즌 6번째로 펼쳐지는 합천군 초청 한중일대 영재바둑 대결입니다. 오늘 3라운드 최종 라운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한국과 중화타이페이의 대결. 오늘 심판위원으로는 선흥호 구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중일전이죠. 천하오신 선수와 오니시 류에이 선수. 안녕하세요. 제6회 합천군 초청 한국, 중국, 일본, 중화타이페이 영재 대결 심판을 맡은 선우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43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선흥호 구단도 14세 입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영재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네. 저하고 입단 동기생입니다. 네. 박현수 선수의 흑번인가요? 네. 각자 1시간에 40초 촐기 3회가 주어지는 한중일 대영재바둑 대결입니다. 오니시 시아오홍 선수는 제1국에서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어저께 제2국에서는 일본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 경기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다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힘이 좋고 중반이 강하죠. 근데
이에 맞서고 있는 시아옹 선수도 제가 바둑을 이렇게 보니까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기가 밝은데 네. 대신 이 마무리 쪽, 끝내기 쪽이 좀 약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두 바둑을 검토해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가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1번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포석이 좋고 중반이 좀 약하지만 끝내기 쪽, 마무리 쪽이 좀 강한 것 같이 보였고요. 네, 중국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루 이제 앞서 있는데 제1국에서는 시아옹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았었죠. 그러니까 슈일기에서 좀 미스가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양화점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3라운드 1경기, 2경기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다른 양상이네요. 예. 양화점과 또 오른쪽 대국은 3-3이 나왔고요. 네. 뭐 오니시루이 선수는 차분한 기풍으로서 3-3과 손목을 두고 지금 천야오신 선수는 중국식 보석을 썼습니다. 네. 저 중국식 보석은 중국의 천주더 구단이 처음 유행시킨 보석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선배의 보석을 들고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아옹 선수와 박현 선수의 바둑에서는 같이 양화점을 뒀는데 제5수에서 바로 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알파고 수법인 바로 3-3에 들어가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요즘엔 워낙 포석이 자유분방해서 어떤 포석도 이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우측에 중일전의 바둑은 그래도 조금 한 10년 전쯤에 된 올드한 보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왼쪽에 대만 선수와 우리나라의 한국 선수 같은 바둑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포석입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바둑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바둑이 좀 더 낯이 익을 겁니다. 참저 중국식 많이 뒀었습니다. 네, 지금 저것은 막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늙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지금 박현 선수의 바둑은요. 막갔다고 한다면은 이단 진수가 조금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해놓고 나서 끊어가면은 가만히 늘어둬서 하나의 정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약속을 한 듯이 두 선수 모두 두 판 모두 같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약속을 했다기보다도 그 이유는 거의 필연이거든요, 지금요. 이제 갈림길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좀 시간을 드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박현 선수의 바둑은 그쪽을 잇게 되면은 백은 호구를 치는 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날일자 정도를 두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구냐 아니면 날일자로 두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날일자라는 것은 중앙에 이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만약에 호구를 쳤을 때는 흙이 이 한 점을 움직이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국 선수와 일본 선수의 바둑, 이 바둑은 뭐 요 모양은 알파고 이전에는 많이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저렇게 흙이 하나 걸쳐져 있는 장면에서 3-3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중화 타이페이의 대결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손 빼는 게 정석인가요? 네, 지금 이곳은 정석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 모양은 기사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저 부분적인 모양으로는 백이 좀 두텁다는 얘기를 하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 우변 쪽에 화점이 2개가 있죠. 우측에 화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상기와 우하기에 화점이 2개가 있고 좌하기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걸쳐왔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실리적으로는 만족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현 선수는 실리적으로는 만족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야오신 선수와 오니시 류에이 선수의 모양은 3-3에 들어갔을 때 얼른 막을 것이냐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후퇴해서 막았으면 평온한 일격이 되겠고 지금처럼 두게 되면은 이 상변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의 박현수 선수는 프로가 돼서 96번 대국을 치렀는데요. 현재 45승 51패입니다. 입단한 지 2년 차인데 거의 50% 가까이 됐다는 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현 선수는 최근 전적이 7승 3패로 네. 일단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수 선수는 입단은 다른 영재들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가 된 이후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이 수는 뭘 보고 있냐면 이거 나오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게 그게 되면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축구는 못 몰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오고 놓을 때 이쪽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이 없으면 이게 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이 안 됩니다. 연결이 되죠. 그렇네요. 이 점이 네. 없으면 이렇게 축으로 몰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나오는 수가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럼 바로 나온다면 백은 어떻게 종료를 해야 할까요? 근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왜 나올 수가 없냐면 이 점이 축머리에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지금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가지고 이 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하나 와 있고 여기 하나 와 있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이 없다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무리고 걸침을 하면서 축머리도 동시에 쓴 거네요. 네. 이 박현수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바둑을 이겼다고 본다면은 상대방이 오니시 류에이 선수가 바둑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겨놓고 나서 그 우는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네. 예전에 보면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갈량이 한 얘기인데요. 모사제인이여 성사제천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는 사람의 일은 모든 일은 사람이 꿈이지만 그것을 성사 이루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바둑을 이겼을 때 하늘이 만약에 나에게 우승컵을 안겨준다고 한다면은 오니시 류에이 선수가 이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박현수 선수가 승자승으로 우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겨서도
중국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운명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몫을 하고 기다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일전에서도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네. 좌상 쪽 형태도 자주 나오나요? 예, 보통의 모양은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거를 지금 우변 쪽의 모양은요. 이쪽을 빠졌을 경우는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는데 이쪽을 젖혔을 경우는 보통은 요 돌을 두기 전에 여기를 보통 하나 해두고 두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서 올 때 단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 한 점이 없으면은 훗날 이쪽을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걸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선 수생이 조금 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 판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은 두텁게 두고 있고 흑은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가 두 칸을 띄고 들어온 건가요? 네, 지금 이쪽의 바둑은요. 여기를 가니까 이쪽을 한 칸을 띄고 두 칸을 띄고 그다음에 이쪽을 쳐들어간 장면이죠. 예,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흙에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붙여가는 수와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끊고 오면은 단수를 치고 놓으면은 이렇게 막아둠으로써 이쪽에 막히게 되는 날이면 여기 침투수단이 강력해지죠. 네, 이것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마 상대방은 칩하고 건너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쪽을 두는 것보다는 아마 젖히고 이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오는 것은 이쪽을 젖히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너가는 수와 젖혀 나오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올 때 이쪽을 밀게 되면은 늘어야 되는데 또 밀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를 조여 들어가는 것은 밀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어딘가 줘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올 때 이렇게 호구를 맞게 되면요. 이 모양은 백의 모양이 좀 두터워지고 흑의 모양은 왠지 조금은 여기 모양이 우영이 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위로 붙이는 것보다는 아래로 붙이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과 중화 타이페이의 3라운드 1경기. 네, 일단 중일전은 아주 긴 바둑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국과 이 중화 타이페이 바둑은 여기서 굉장한 접근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백 입장에서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쪽으로 오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본다면은 가만히 이렇게 느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젖힌 수도 있어요. 젖히게 되면은 오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쪽을 치반다 이겁니다. 이 모양은 왜 흑이 평소에는 백도 이걸 젖히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은 이 정도로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거 나오는 수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네, 나오는 수를. 네. 당장은 안 되죠. 하지만 돌이 어딘가가 오는 날이면은 이제 이런 데 오거나 아니면 이런 데 오는 날이면은 이제는 이쪽에 나오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이 바둑은 사실은 이
한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시작돼서 네,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거쳐서 네,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막부 시절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의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 또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장수 중에서 아마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장수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알 겁니다. 풍신수길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세 장수가 바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바둑이 그때부터 이 프로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막부에서 네, 장군의 관저에서 바둑을 두는데 그걸 바로 어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이 파가 있었는데요. 네 파가 있었는데 그 네 파가 뭐냐면 하나는 본인방 홍인보 관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관문은 이노우에 관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문은 하야시 관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가문이 야스이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가라고 해서 야스이 가문이 있었는데 그 네 가문이 대국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이 명인의 정치를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 그건 녹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제도를 만들면서 오늘날 일본이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바둑이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네. 근데 제패하게 된 동기가 됐던 것이죠. 네, 1988년도에 대만의 부호인 응창기 선생이 응창기 세계대회를 만들면서 그것이 바로 응창기배입니다. 그걸 만들면서 거기서 우리나라가 제1회 때는 조은영 구단이 우승을 했고 제2회 때는 서봉수 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제3회 때는 유창혁 구단이 우승을 했고 제4회 때는 이창호 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회 때는 이제 중국의 창화 구단이 우승을 했지만 6회 때 다시 또 최초란 구단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하다가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중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다시 본부를 찾자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나라에서 이제는 굉장히 크게 장려를 하면서 중국이 바둑계에 다시 지배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대회 한 80%는 우리가 우승을 했었는데요. 한 5년 전부터는 중국이 한 60% 정도를 갖다가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스타트가 좋아요. 농심배에서도 우리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몽백갑배에서도 우리나라에 또 박주환 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누가 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과 한국이 서로가 자웅을 다투는 재미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에 맞서서 이제 일본도 다시 우리의 영화를 되찾자 해서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를 신설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대만도 예전에만 해도 프로 제도가 없었어요. 대만이. 프로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대만에 가서 시합을 할 때가 두 번 있었는데 1972년도에 고고생 때 한번 시합을 했었고요. 또 81년도에는 프로 5단이 돼서 거기서 시합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은 정식 프로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프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아옹 선수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 대만에서 세계대회를 우승한 선수가 또 하나 있죠. 저우준신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 선수가 LG배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대만도 바둑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과 중국이 자웅을 다투는 시대가 되고 그 뒤를 바서 쫓아가는 시대가 일본이 오고요. 그 뒤를 쫓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중화 타이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화 타이페이에서는 한국과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이미 따라잡았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일단은 한국과 중국의 어깨를 나란히 갖고 있고 그 뒤를 일본이 쫓아오고 있고 그 다음 타자로서
중화 타이페이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바둑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금 프로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앞으로는 전체가 다 장을 다투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아오 선수가 2선에 한 점을 끊어서 잡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의 약점을 좀 보완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수 아직까지도 맛은 있죠. 왜냐하면 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걸 나옵니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나옵니다. 받아야 되거든요. 나오면은 이쪽 이 4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4점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축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일단은 좀 피곤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는 수가 아니라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빠지면은 잡히기 때문에 이걸 따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정도로 해놓고 우상을 양걸침을 합니다. 이 일본이 이 세계 1인자로서 군림할 때는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만에 프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만에서 유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조남 바둑계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조남철 구단을 비롯해서 김인 구단, 조은영 구단, 윤경 구단, 하찬석 구단, 이집 하찬석, 이 합창우 소청 하찬석 바둑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얘기 나오는 그 하찬석 구단도 바로 일본에서 공부하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페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는 프로제도가 생기면서 요즘에는 중국으로 안 가고 일본으로 안 가고 바로 중국에서 대만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임해봉 구단 같은 경우는 대만 출신의 기사인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1인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왕리청 구단이나 왕명한 구단 같은 경우도 대만 출신의 기사인데 일본에 가서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알고 있는 지금은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일본 바둑기를 휩쓸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장시 구단이 휩쓸고 있었거든요. 그 장시 구단이 대만 출신의 기사입니다. 근데 시아홍 선수가 13살에 입단을 했다는 것은 시아홍 선수도 예전에 지금 프로젝트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대만에서 이 처우준신 구단이라고도 있어요. 그 기사는 우리나라의 공감령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자국에 가서 1인자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 우상기에서 나오고 있는 형태도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보통은 여기를 끼웠거든요. 끼우고 놓을 때 이렇게 두고 이걸 두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쪽을 두고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왔었습니다. 물론 그 모양은 나중에 이쪽에 흑돌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흑돌이 있는 경우에 이쪽으로 와서 두는 것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흑돌이 있든 백돌이 있든 간에 이 모양을 택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그게 안 좋다고 보는 건가요? 안 좋다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흙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이쪽으로 두는 것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잇게 되면은 여기를 잇는 수를 두든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붙이는 수를 두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붙이는 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막으면은 이제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막으면은 이쪽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만 된다 하면은 다음에 끊는 수와 이쪽을 빠지는 수가 있어서 이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은 백은 이쪽을 젖히지 않고 아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군요. 들고
젖힐 때 네. 오고 치고 단수 칠 때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이 되겠고요. 이쪽을 두는 바둑이 되겠고 이쪽을 두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간 띄는 이런 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먼저 이걸 나왔어요. 박현수 선수가 발톱을 드러내는데요. 네, 지금 이제는 이것은 축이 어떻게 나나 되는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건가요? 지금 요돌 때문에 축머리가 되네요. 요돌만 없으면은 네. 축입니다. 그런데 날일자 걸침해 놓은 수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나와도 됩니다. 나와서 단어치고 나와도 이쪽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거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 수가 없습니다. 시아홍 선수는 이 두 점, 속점을 가볍게 보고 중앙을 두텁게 하겠다. 이쪽을 두텁게 해야지만 여기서 뭔가 네. 일을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박현수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걸 나오는 걸 성공적으로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불만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눈엔 모양 좋아 보이는데요. 네, 서로 기세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6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대 영재바둑 대결 3라운드 마지막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3라운드 1경기, 2경기 동시에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화 타이페이와 만났는데요. 네 선수가 1승 1패인 만큼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바둑만 열심히 둬야 됩니다. 네, 지금 어디를 두었냐면은 이쪽을 젖히니까 여기를 붙인 장면이죠. 네. 이제 이걸로 여기를 잇게 되면은 보시면요, 여기를 잇게 되면은 흙은 이쪽으로 막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나오는 것은 끊어서 오면은 단수를 치고 나오면은 단수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빠지던가 아니면 하나를 밀어놓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도 가만히 이쪽을 들었습니다. 네. 흙은 끊을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끊는 것과 뒤로 치는 것 다가 있는데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나오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오면은 단수 치고 따냈을 때 여기를 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이쪽에 치중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씌우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도 이 한 점을 잡음으로써 이 귀의 맛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백도 이제 불만은 없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아직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들여다보고 올 때 넣고 놓으면은 들여다보고 놓을 때 단수 치고 나오면은 칩받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아직 못 살아있나요? 네, 여기를 지금 좀 옹졸하게 살게 만들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아직 잔체는 못 쌓여 있죠. 근데 백돈이 이렇게 뛰어나옴으로써 여기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오는 수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장은 시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쪽도 곤란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굳져가고 나오면은 늘고 나올 때 이렇게 뚫어버리면요 이쪽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흑백 간에 이쪽의 수일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상 쪽에 저렇게 붙였는데 손 빼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이쪽을 붙여서 손 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선수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이쪽을 두려고 했던 것인데 네. 여기서 급전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이제 손 볼 시간이 없어진 것이죠. 나중에 여기는 100이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젖힌 정도입니다. 여기를 둔다고 한다면은 젖힌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를 끊으면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축으로 잡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축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흑의 성공이고 축으로 잡을 수 없어서 이도를 만약에 이렇게 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흑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축으로 잡는 모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또 바꿔가지고 100은 전투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간만에 이렇게 이어두겠죠, 이쪽으로요. 그러면 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는 나가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아질 것 네, 이거는 안 같은데요? 되겠죠. 네,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나오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을 것이냐 젖힐 것이냐는 여기에 충머리에 뭔가 좀 저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시아홍 선수는 흑 한 점을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위 나왔을 때 일루 치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놓으면 놓고 나오게 되면 이처럼 밀고 나왔을 때 이때는 일루 치중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을 잡혔습니다. 100이요? 이 모양을 잡혔는데 여기 한 칸 뗐을 때가 어려워요. 이거를 이으면 이걸 이어서 그만이고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잡아도 만약에 이 두 점이 잡힌다면은 이 5점이 붕 떠가지고 이것도 거의 뭐 쓸모는 패석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이거는 훌륭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둔 거 축머리 아닐까요? 하도 축이 나오니까 이쪽에, 축머리를 생각하게 되네요. 네. 우리 정다운 캐스터가 워낙 바둑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건 축머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축머리가 맞아요. 지금 이쪽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뒀을 때 이걸 두고 놓을 때 다 놓치면 네. 이건 나올 수가 있네요. 축머리가 되는 네, 이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는 이렇게 젖혀오게 되면은 축머리가 아닙니다. 또. 네. 네, 이게 젖히거나 하면은. 네. 어쨌든 시아웡 선수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박현 선수는 상대가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걸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일루 젖히거나 일루 젖혀서 또 일전을 불사하는 모습을 택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슬슬 바둑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는 6번째 하찬석 국수배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바둑왕전 본선에도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아주 쾌조의 스타트를 벌이고 있는데 네. 그냥 어제 좀 중국 선수에게 패한 것이 뭐 너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중국 선수에게 이기고 만약에 오늘까지 이겨서 우승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2018년도 이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는 데는 아주 쉬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냥 받아두었네요. 네. 충머리를 못 본다 하더라도 나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이었네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끼우면은 받고 나올 때 이쪽을 둡니다. 단두 치면 이걸 둡니다.
다음에 이걸 치를 때 이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충머리가 되는 거죠. 네, 충머리가 돼요. 네. 네.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집으로는 확실히 젖혀놓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네. 지금 이 모양은 백이, 흙이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빠질 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가만히 이어둠으로써 이제는 이쪽으로 어떻게 여기를 넣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갈 수가 있는 모양이 되고요. 또 이쪽으로 지키는 것은 이렇게 젖히고 나올 때 젖히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활발합니다. 이 수는 뭐 이상한 수는 아니겠지만 조금 납득하기 어렵네요. 충무를 한 이상은 젖혀서 건너갔으면 더 이득이었는데요. 네. 이 수를 이렇게 건너갔으면은 상당히 이 집이 컸거든요. 지금 이거는 끊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이어두게 되면은 네. 이쪽을 어딘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밀어가지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네, 이건 거의 잡혔습니다.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뒀을 텐데 뭐 이창호 수법인가요? 이창호 구단이 그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돌다 해도 두들겨 보고 아 축이니까 이제는 건너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고 네.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본 것이죠. 네, 두 선수 생각 시간은 거의 엇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수가 있어요. 시야홍 선수의 이은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일단 우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안 나쁩니다. 이해가 안 가게 뒀더라도. 네. 오히려 이해가 안 가게 되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되면 또 네. 지금은 이쪽으로 넣는 것이 보통에 나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넣는 것이 보통에 나가 볼 수 있겠는데 혹을 치게 되면 이것은 만족입니다. 네. 확실히 아까 젖혀서 넘어간 것보다는 흙이 활발해 보입니다. 네. 이쪽을 안 붙여놓고 이렇게 나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충머리까지 이용을 해놓고 이렇게 이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시야옹 선수는 작년 2017년도에 네, 중국 중부 제5차 챔피언 타이페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2016년도에는 제6회 유시컵 제14단 춘물컵 세계 선수권 대회 대만 대표로 출전했다고 하고요. 네. 타이페이 선수들은 세계 대회를 많이 나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프로하고 아마의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를 나가서도 상당히 이의 제기를 안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 예전에 중국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도 옛날에 보면은 그 마샤 중구단 같은 경우나 네, 이런
기사들이 처음에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프로가 돼가지고 둔 맛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단이나 5단 때 세계대회 나와서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뭐 후지숲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회에 프로는 거의 안 나가거든요. 일본도 안 나갑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안 나가는데 중국은 한때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기도 안 나가요. 대회명을 보면, 네. 그러니까 보통 한국 기사들이 세계 대회를 나간다면 한중일이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대회명이 뭔가 서양인들도 출전하는 대회인 것 같아서. 네, 조 모양은 뭐 아직까지 누가 뚜렷하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 박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네, 조금 긴장을 좀 늦추게 하는 수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숨을 좀 돌리는 수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모양은요. 이쪽 모양은 이제 흙이 둔다고 한다면 여기를 한 치중을 가놓고 받아야 되거든요. 네. 뚫을 수는 없어요. 뚫으면은 단도 쳤을 때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내야겠죠. 이걸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걸 끊어버리면은 나올 수가 없던 단도 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한 점이 죽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치중을 가면 뚫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이 돼요. 그때 이쪽을 급소를 한 번 가게 되면 빠지고 여기서 되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점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 한 점도 제압을 했고 여기를 둠으로써 중앙도 조금 제압을 하는 그런 맛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위급하면 이 수를 써야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네, 중앙을 뭔가 좀 키우는 모양에서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간직만 하고 있어야 되지 현실적으로는 이게 손해거든요. 이 한 점 들어간 것이. 그래서 당장은 보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돌이 여기 있는 게 좋을지 여기 있는 게 좋을지 나중에 보면은 뭐 이쪽 언저리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선수가 되는 날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금 다 잡으러 갈 수도 네, 있겠네요. 찾아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은 맞고 따내면은 이렇게 이어두게 되면요. 네, 일단 두 집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이 안 나면은 네, 뭔가 이연질과 선수가 될 수가 있겠다 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네, 전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양은 흑의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모양을 좀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모양은요. 이렇게 오고 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붙이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붙이는 수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치중을 가는 수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쪽을 막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수는 좋지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올 때 놓고 단도 치고 놓고 이렇게 호구를 치는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끊어가는 바둑이 되겠죠, 이제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 됩니다. 박현수 선수는 그냥 붙였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백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젖히는 수와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젖히게 되면은 놓으면은 놓고 이런 모양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붙였을 때 바로 이렇게 3, 3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 3으로. 그래서 잡으면은 이쪽으로 둬 놓고 나서 훗날 이 나오는 밭을 은근히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양으로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끼우고 놓을 때 이쪽으로 있는데 그때 여기를 가만히 이어둡니다. 네, 여기를 이어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네 그럼 늘어야겠죠. 아, 또 붙여왔네. 우상과 약간 다른가요? 네, 베개 돌의 위치가 다른가요? 네. 예, 보통 일감으로 보이는 수는 이수입니다. 놓고 이을 때 호구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이걸 치받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끊어가는 바닥이 됩니다. 이렇게 늘리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흙이 원하는 바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먼저 공격을 가하거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두 점 머리는 좀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네, 거길 짓받지 않고 이렇게 끊어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뒤를 잇고 치받아 왔네요. 네. 이것은 이제는 백은 실리가 되고 흙은 이제 눌러서 두터움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겠죠. 네, 눌러서 두터움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닥이 되면은 현재 눈에 보이는 집은 백이 좋습니다. 하지만 흙은 계속해서 자신의 발톱을 감추고 두텁게 두면서 훗날 내가 이 중반전 이후의 그 전투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박현수 선수의 장기가 이 중반 이후의 전투를 굉장히 장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는 것이 당장 눈에는 실리가 백이 앞서 있지만 박현수 선수는 원래 이런 바닥을 잘 둡니다. 근데 시아홍 선수도 이 실리를 너무 밝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두면서 이렇게 아주 커다란 실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시아홍 선수 전혀 불만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는 실리를 얻기 위해서 삼선으로 막 이렇게 건너가서 한 10집, 7집 막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타개하는 바둑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양은 집들이 커요. 이 모양도 20집 이상이 되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모양도 20집 이상이 되는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상대의 세력에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백 입장에서 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어느 누가 딱히 좋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50대 50, 5대 5의 승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터움 대 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흙은 두터움을 이용해서 나중에 막 이런 거 굴복시키고 또 뭐 이런 데 오면서 굴복시키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고 뭐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여기에 이쪽에 어딘가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 맛을 갖다가 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맛을 좀 노려야겠죠. 지금 두텁게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갑자기 돌변하죠. 네. 지금 여기서 이거 끊어먹은 수 상당히 두터운 수예요. 이 수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이 아니고 호구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겠다는 것입니다. 밀어야 되는데 젖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못 빼요. 손을 빼면 젖히고 나올 때 치중 가고 나올 때 이렇게 막으면은 죽어버리죠. 제천에서.
속을 가만히 늘었어요. 네. 뭐 그 수도 지금 우변에 제가 아까 우변에 맛이 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맛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중앙을 지우겠다는 의도이죠. 네, 역시 치중을 갔어요. 치중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으면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호구되는 곳으로 한 칸을 띄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바둑은 중앙에 늘어둔 저 두 점을 어떻게 멀찌감치서 공격을 해서 상대를 이 백을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뚫었네요. 그러면은 얘는 저 모양은 중앙은 두텁게 되고 실리는 백이 좀 없게 되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나오겠죠. 아래 이 선으로 느는 바둑이 되겠고요. 두 점은 또 타개를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시아옹 선수도 비록 이 타이페이 대만 선수이긴 하지만 바둑이 아주 기본기가 충실하고 뭐 내용은 괜찮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대만은 중화 타이페이는 사실은 예전에 한 8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이 자유중국이라는 저거로서 우리하고 교류가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과 교류가 생기면서 요즘에는 이제 바둑 교류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류가 이제 좀 약간 뜸한 편인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섬나라죠 대만이. 예, 타이페이라는 것이 타이북, 타이중, 타이남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 이렇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대회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응창기배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갑자기 얘기하려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무슨 중배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가 한 4회, 5회까지 이루어지다가 우리나라가 계속 우승을 하니까 그 대회가 그냥 없어졌어요. 결국은요. 자국 선수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런 참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그렇습니다. 우선 변을 지켜놔야 할까요? 중완배네요. 중완배. 지금 감색해 보니까 중완배라고 해가지고 중완배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이제 없어진 동기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만과 중국이 교류가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수가 자꾸 불참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 중화 타이페이와 중국이 교류전이 활발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데가 생겨도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집에 대한 균형은 내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아옹 선수. 시아옹 선수는 2001년생입니다. 박한 선수는 2000년생이고요. 네, 2013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13살 때 프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입단입니다.
아마 요즘에 중국의 그 대만의 프로젝트가 엎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일본을 건너가서 뭐 장시구단 같은 아주 큰 기사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네요. 전반적인 두터움을 한번 해서 집을 대충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모양이 보통 둔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 모양이 4집, 이 모양도 9집, 한 13집 정도고 이 모양은 한 15집 정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거 전부 합치면은 네, 30집이 조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몇 집이냐면은 20집, 요것은 한 20집 정도. 일단 100집은 한 50집 정도는 나 있습니다. 네, 확정가가 네. 50 정도. 집은 지금 10집, 14, 20. 이 모양이 한 30집 정도가 되어 있네요. 이 모양이 약 30집 정도가 나요. 지금 100은 확정가가 한 50집 정도가 나 있는데 이에 반해서 흙은 확정가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대략 모양상으로 보면 한 30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5집 정도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오므로써 이런 데 오므로써 뭐 이렇게 띄게끔 만들어지면은 여기도 한 10집 정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집을 좀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네. 그걸 치받았네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오면은 네. 이걸로 선수를 빼고 크게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백도 나갔는데 네. 또 젖혔습니다. 네. 뭐 오늘 대국은 완전히 세력과 실리의 열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제6회 합천군 조청 한중일대 영재바둑 대결입니다. 오늘 셋째 날 경기. 한국과 중화타이페이, 중국과 일본의 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과 중화타이페이보다 중일전이 진행이 좀 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기사 모두 이 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네. 것이죠. 네. 원래 오니시 루에이 선수가 약간은 장고파 같아요. 보니까요. 네. 이 세 선수보다는 네, 세 선수에 확실히 비해서는 좀 장고파인 것 장고파였던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세 선수는 약간은 속개파였고요. 네. 네, 100에 1,000원으로 뛰어나간 장면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저 바둑은 흙은 두톰, 100은 실리. 결국은 100은 타개의 바둑이 되겠고 네. 흙은 공격의 바둑이 되겠고요. 이 박현 선수의 바둑은 그다음에 일중전은 흙은 실리. 흙은 실리 하면서 이제 우변 쪽은 다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00은 좌변 쪽은 내 땅이긴 하지만 그냥 땅 따먹기로 한다면 흙이 앞서 있죠. 하지만 이 전반적인 두터움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의 이 일중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이 중국 선수 아니겠습니까? 천야오신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흑이 일본의 오니시 류에이 선수인데
지금 우변 쪽은 건드리지 않고 우측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백측에서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저기만 원만하게 잘 타개를 하면은 승리는 내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 선수이고요. 네. 네, 중국 선수는 상대가 내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접대를 잘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요. 네. 지금 박현수 선수 판에서 우하 쪽을 흙이 늘었는데 변 쪽을 뛰어들었네요. 네, 뭐 한 칸 뛴 수 아주 저 재치 있는 수예요. 저 지금 한 칸 뛴 수는 깜짝 놀랄 만한 수입니다. 그쪽을 흙에게 먼저 안 당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빵단에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뚫으면은 건너가고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오면서 단수가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찌르고 나서 붙여서 막지를 못한다는 네. 얘기군요. 율중전은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 바둑을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네,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네. 있게 되면은 붙여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오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또 밀고 또 막을 수가 없죠. 또 늘어야 되는데 또 밀고 또 이때 늘면은 이때 이런 식으로 오고 나서 넣을 때 이렇게 살아두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끊어질 때 아프다는 것입니다. 끊고 나오면은 단수 치고 따내면은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네, 이 모양도 많이 부서졌고 네. 계속해서 밀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전체의 모양도 지금 이런데 늘거나 한칸 수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도 썩 두터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박현수 선수도 반발을 했어요. 네. 뭐 100은 날일자 정도로 두면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냥 이런 정도 두면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흙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해서 놓고 나서 끊어 먹는 데까지는 거의 선수예요. 이런 정도까지 선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훗날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을 은근히 노릴 수는 있습니다. 이건 왜 선수냐면은 안 두면은 이렇게 두고 따냈을 때 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전투는 흑의 입장에서는 꽃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백이 더 아픈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흑도 역시 단도치고 끊어먹는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놓고 지금 이수가 되나요? 이수가 되면은 네. 이수가 되면 대박인데요. 대박이요. 네. 이수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먹지 않겠습니다. 네, 이수가 좀 되네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뒤를 막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을 때 이쪽 빠져가지고 양자충이고요. 네, 양자충은 안 되니까 네, 그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수를 노릴 것입니다. 놓고 놓을 때 지금 시아옹 선수가 지금 이수를 지금 못 보고 있으면은 바둑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은 놓고 이렇게 이으면은 잡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에서 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단두 치고 따낼 때 패도 안 하고 가만히 이어두게 되면 이게 옥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아옹 선수가 이 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 칸 뛴 것입니다. 좋은 수예요. 지금 이런 수가 왜 좋은 수입니까? 하면은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다음에 여기 두게 되면 다음에 응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상대방에 두는 곳이 곧 내 급소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 알아두시면 재미있죠, 아주.
그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앙을 좀 차단을 해뒀군요. 네. 이제 이 공격으로 일전을 불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양은 하변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훗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쳐가지고 네, 여기서 한 집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모양은 어떤 식의 이제 모양이 되냐면요. 백이 여길 빠지는 모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번엔 이렇게 붙이는 수는 나와서 안 되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고 나올 때 이렇게 건너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노려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두기 전에 지금 여기가 중앙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늘면은 나오고 놓고 잡으러 가고 이쪽으로 오면은 뭐 이걸 해놓고 잡으러 가는 뭔가 그런 걸 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가수 선수의 그 노림물 이 중화 타이페이의 시아옹 선수가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은 백이 돋보이는 형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요 수는 여기서 둔 이 수는 네, 조금은 성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는 지금 이런 데도 선수였거든요. 이연저리가 다 선수였어요. 이연저리가. 여기를 안 두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선수가 되면은 이걸 바로 잡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돌이 없었습니다. 이 돌이요. 근데 이걸 두는 바람에 이걸 교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도 안 나는 모양이니까 여기서 두 집이 나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요거와 이거는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는 들여다보면 맛이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어떤 맛이 있느냐 하면 이어야 돼요. 그때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둡니다. 젖히면은 젖혀서 네, 이건 수이고요. 이렇게 막으면은 이것을 치받고 나올 때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가볍게 수가 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이때는 이걸 둡니다. 그러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번 더 밀어 놓고 나서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굿자를 붙여야 되는데 놓고 나올 때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이건 살아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쪽을 지금 둬야 집으로 어떻게든 추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의 돌들을 네, 공격하는 수단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네, 중앙의 돌들을 공격하는 걸 일단 보류하고 상대방의 집, 그쪽을 손을 빼게 되면 흑집이 한 20지 가까이 집이 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쪽을 부시게 되면은 거의 무가 정도. 아, 뭐 백집이요? 네. 백집이 흑집 생기는 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거의 무가나 뭐 한 서너 집 정도 생기는 모습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모양을 본다면은 우변의 백집이 한 15집, 하변에 5집, 뭐 좌변과 상변 쪽을 합치면 10집 정도 하면은
거의 한 30집 정도의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흙도 이제 좌하기 쪽의 모양이 자체로만 봐도 12집은 되어 있고 그 외에 뻗어나갈 수 있는 모양을 보면 약 20집 정도는 됩니다. 그럼 20집에다가 상변에 한 10집 정도 난다고 본다면 이걸로 개가를 맞출 수 있겠다 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귀 안쪽에서 사는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이제 급소를 가야 되겠죠. 네, 이제는 급소를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죠. 그쪽으로 급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게 되면은 네, 이쪽을 두고 놓을 때 한칸을 띄는 모습이 되고요. 백이 지금 반발했죠? 네, 지금처럼 두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를 끊어먹고 나서 훗날 도마해야죠. 나중에 젖히는 맛을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잡게 되면은 뭐 거의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만 보면은 지금처럼 반발을 해가지고 네, 이 두 점을 버리고 이쪽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미는 수로 먼저 이쪽을 들여다보고 미는 것이 좋다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밀어놓은 만큼 악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과 이 교환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급소를 갔쓰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박한수 선수는 어차피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쪽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이 시아오엉 선수가 날카롭게 상대방의 미세한 빈틈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네. 그 우변 쪽에 세 칸 벌려져 있는 그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두고 싶거든요. 아, 지금 이쪽을 그쪽은 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가요? 이쪽이요? 네. 네, 이쪽도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어 있으면 네. 조금 싱겁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어떻게 두려고 하냐면은 흑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노리고 있을 거예요. 아, 밑으로요. 네,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네,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쪽으로 띄어서 이것은 좀 더 집이 더 커졌죠. 네. 당긴 것보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오면은 이것은 늘고 올 때 붙여 오게 되면은 끼우고 놓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네, 이런 모양이 좀 더 집으로 본다면은 4선으로 가는 것보다 3선으로 가는 것이 조금 네. 이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톰을 생각을 한다면은 좀 전에 정다운 씨가 말씀하신 대로 4선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고 실리름만 간다고 한다면 3선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은 집으로 가는 것은 백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네. 은근히 흙은 지금 중앙에 둘레 6점, 6점을 갖다가 조금 노려야 됩니다. 아예 들어갑니다. 네. 이제 아까처럼 되는 것은 불만이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좌상기의 흙집을 빼고 나면은 백집도 별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모양은 보통 집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이 돌이 하나가 없다 보면 저축 있는 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축 있는 게 선수인데 네. 이 돌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저축 있는 게 선수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돌이 없으면 단수 칠 수 있는데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단수 치면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되게 집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흙집을요? 예, 흙집을요. 그래서 빠지고 빠지는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네,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집이 났습니다. 그럼 10집이 났으면은 이 모양은 몇 집이냐면은 8, 여기까지 10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00집이 4집에다가 좀 두통까지 하면 6집 정도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감감하는
요것은 16집이고 요건 10집이니까 네. 여기서 요거 빼고 나면 6집 정도. 그러면 이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5집이니까 이 모양하고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모양은 5집입니다. 5집에다가 여기 몇 집이냐면은 하나, 둘, 5집. 그럼 10집. 네. 10집에다가 또 이 모양은 10집, 15, 17, 20집. 이게 20집이면은 30집이네요. 네, 30집입니다. 네. 30집인데 100집을 흙집을 보면은 여기다가 요게 4집이고 6개는 이건 거의 죽어 있는 건데 10집, 14집 정도. 14집 정도고 그다음엔 집이 없어요. 아, 확정가가 네, 없군요. 확장거가. 그래서 지금 이걸 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집으로 보시면요. 이걸 들어가면은 아까 네,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쪽은 단수 치고 놓고 이렇게 되고 놓고 뭐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집 정도. 그럼 10집에다가 20집, 24집, 24집 정도. 그러면 반면으로 6집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럼 6집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는 덤하고 6집 플러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는 용이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요 돌들을 갖다가 조금 더 공격을 하면서 덤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더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데 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서는 지금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개가로 가면 개가는 개가입니다. 개가는 개가인데 좀 부족한 예, 거 덤이 좀 안 아닌가요? 나오는 네. 거는 형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역시 삼선으로 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줄였죠. 네. 저희들이 이런 모양 나오면은 이제는 바둑은 개가 바둑입니다. 근데 뭐 갖고 두고 싶냐 하면은 네, 백 갖고 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근데 백 갖고 두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하게 하려면은 중앙의 돌들을 은근히 이제 공격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박현 선수는 딱히 다른 데를 공격하는 수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벌어놓고 선실리 하고 나서 다음에 상변 쪽에서 노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직은 긴 바둑이에요. 상변을 먼저 가는군요. 네. 네, 그쪽 다가오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늘어뒀습니다. 좋은 토입니다. 하지만 그쪽을 늘어뒀기 때문에 이제는 흙도 이런 식으로 하나 밀어주게 되면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급소를 한번 가면 이거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보다 상당히 벌었죠. 대신 여기가 좀 약해서 그렇지. 네. 네, 먼저 막아 놓는데요. 네. 이 패는 버티겠죠? 이제 버티려고 둔 것이죠. 네, 버티려고 둔 것인데 백은 한번 가만히 따내겠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을 가만히 따내는 것이 아파요. 네, 여기 따내려고 그러죠. 따내는 것이 아파요. 왜 아프냐? 손을 빼면은 이쪽을 단수를 치거든요. 그러면 이으면은 이 급소를 한번 맞으면 전체가 흔들거리거든요. 지금요. 네, 아픕니다. 네, 그쪽에서 박현 선수가 잘 버텨내야 됩니다. 네. 저 패를 일단 상대를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패감은 하변에 좀 있네요. 지금 아직 초읽기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도 시간은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 초읽기에 몰릴 때는 시간이 멈춥니다. 네. 네, 초읽기에 갈 때는 상대의 시계도 멈추고 내 시계도 멈추고 그렇습니다. 같이 시계가 멈추게 돼 있고 지금은 박현 선수가 네,
잠시 볼일을 보러 갔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착석했습니다. 일단 하변에 좀 팩감을 써야 할까요? 지금 뭐 하변의 팩감은 확실한 팩감이니까 하나 써두는 것이 네. 보통이죠. 네.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일단 접해를 오히려 백을 굴복시킨다고 한다면은 바둑은 이제 흙이 반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아홍 선수도 지금 상변을 늘어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변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막아둬도 지금 덤나기가 좀 어려운 형세가 아닌가 하고 바라봤는데 네. 네, 지금 그쪽을 두질 않았거든요. 네, 접해는 받아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두 점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가만히 내려 빠지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손해일까요? 네, 단수로 그렇습니다. 잡는 것? 네. 지금 저것은 이제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안 받고 만약에 상변에 패가 들어가면 양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수 팩감으로 사용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꼬부릴 수밖에 없어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네, 이쪽으로 두는 것은 시중구하고 놓고 잡으러 가면은 이게 못 살아 있어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잡으러 가면은 이렇게 두고 놓을 때 이 모양은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 모양은 5줄이 되거든요. 온다 하더라도 맞고 논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게 4줄이면은 선이면 못 사는 모양인데 5줄이면 여기서 한 집이 나게 네. 되겠죠. 네. 어쨌든 박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팩감 공장이 하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패는 내가 자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했다면 시화홍 선수의 지금 늘은 수는 약간의 완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을 굴복을 시켜놓고 나서 여기를 굴복을 시켜놓고 나서 이걸 밀고 달리는 날이면은 집으로 안한파 10집 차이가 납니다. 아프죠, 그쪽으로. 네. 그러면 오히려 지분은 흙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를 왔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접패를 절대 질마하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패를 키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접패는 가뜩이나 지금 박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기분인데요. 저 같으면 막아두겠어요. 막아둔다는 건 지금 둔 자리 네. 앞으로요? 네, 이걸 막겠습니다. 네. 막고 끝까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뭐 이걸 찌르고 네. 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다 팩감이에요. 꽤 많이 나와요. 네. 지금 일루 가는 것도 팩감이고 일루 가는 것도 팩감이고 여기서 단두치고 따내는 것도 팩감이고 이거 나올 경우에 하나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7 팩감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지금요. 네, 막았습니다. 네, 막았습니까? 네. 네, 막아야 돼요. 네. 여기 7 팩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팩감이 7 팩감에 대항할 팩감이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없어요. 이제 좌상도 안 나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아홍 선수가 이 늘고 이거 찌르고 이거 패한 거 이것은 오히려 네, 옛말에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괜히 풀을 건드려 가지고 뱀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놀라게 해서 뱀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아웅 선수가 바둑의 형세가 안 좋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형세가 좋았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끼우고 있거나 막아서 서서히 바둑을 진행해 나가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박현 선수가 뭔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잠자는 악어를 깨웠군요. 네, 여기서 좀 득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와서는 시아웅 선수 갑자기 사태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하변에서 7팩감이 있다는 것이 어떤 팩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팩감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2팩감이 있습니다. 놓으면은 이렇게 되면 3팩감이 있습니다. 놓으면은 젖히면 4팩감이에요. 놓으면은 5팩감이 있고 6팩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하게는 찔르면은 7팩감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따내는 거나 네.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두는 것까지 하면 7팩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100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팩감, 1팩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있는 거 2팩감이 있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패를 해서 이기는 날이면은 여기까지 야단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럼 확실히 찔러놓은 것도 자충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흑이 패를 해소하게 된다면? 이 찔러놓은 거요. 네. 이 찔러놓은 곳은 2패는 100이 이기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 찌르는 의지가 것은 있는 건데. 여관에서는 안 쓰이는데 네. 뭐 이것도 거의 패네요. 안 두면 이거 뚫어버리면 대책이 없죠. 네. 이 안에 살려면은 네. 여기서 사는 수가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두고 놓을 때 놓고 놓을 때 이렇게 와서 뭐 살자고 하는 것을 하나요? 이것도 이렇게 두게 되면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두고 놓을 때 이거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죽었습니다. 네, 워낙 이런 다 선수기 두텁긴 때문에. 하네요. 네,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받았고요. 흑이 따냈습니다. 네. 네. 과연 이쪽 말고 팩감이 더 있을까요? 네, 박한 선수가 승기를 좀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네, 패싸움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박현수 2단입니다. 제6회 합천군 조청 한중일 대 영재바둑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